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나라 일본으로 건너가면 전국시대 3영웅이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세 명을 가장 존경하거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소재로 일본에선 수많은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졌죠.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죠. 쇼군의 주인공인 도라나가라는 가상의 인물도 노부나가와 이에야스를 섞어 놓은 듯하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3인 3색이라고 이 세 명은 모두 일본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 통치자인 쇼군의 자리를 노렸기도 한데요. 성격도 특징도 그리고 장단점도 서로 아주 다릅니다. 우리 역사랑도 얽혀있는 인물들이기도 해서 한번 어떤 인물들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일본인들은 이들의 어떤 점에 반했는지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전국시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이 전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나 전체를 말할 때 쓰는 온전할 전이 아니고 일본 발음으로 센고쿠 시대라고도 말하는 전국 시대는 전쟁 전자를 씁니다. 15에서 16세기 일본의 최대 혼란 기록. 너무 잘게 많은 세력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전쟁이 끊일 날이 없던 시대를 말합니다. 난세였죠. 이 시절의 권력 구조를 살펴보면요, 맨 위에 일본의 천황이죠. 덴노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우리말로 장군, 바로 쇼군이 있었습니다. 천황이 상징적 존재라면 이 쇼군이 실제적인 절대 권력자 자리였죠. 쇼군이 그 아래 다이묘들에게 영지를 나누어 주면 비로소 다이묘들이 해당 지역을 다스리는 구조였습니다. 중세의 영주 같은 개념이랄까요. 전국시대는 바로 이 다이묘들이 서로 쇼군이 되겠다고 박터지게 싸운 시기였던 겁니다. 야심과 배신, 전쟁이 난무했죠. 난세인 영웅들이 나타나는 법. 바로 이런 동시기에 나타난 세 인물이 노부나가와 히데요시, 이에야스였으니 한 사람씩 만나보겠습니다. 1534년에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지방의 소규모 다이묘였던 노부나가. 금수저는 못 돼도 동수저 정도는 됐을 건데요. 오다 가문은 아버지 때부터 가문 주변에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다 보니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길러서인지 정치 전략적인 면이 뛰어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티브 잡스랄까요. 혁신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잡스처럼 일 중독자의 워커홀릭이기도 했고요. 처음 일본에 서양 문물인 조총이 들어왔을 때 상대를 멀리서 쏘는 비겁한 물건이라고 사무라이들이 평가절하할 때 노부나가는 전투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삼천의 조총 부대를 만든 노부나가는 후에 숙적인 다케다 신겐 가문과 벌 나가시노 전투에서 열세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사람을 다룰 때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카리스마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노부나가는 잔혹하고 용서가 없기로 유명하지만 인물만 뛰어나면 설령 배신자라 하더라도 용서한 적도 많았습니다. 단지 꽤나 경력이 있는 부하라고 하더라도 농땡이를 부리거나 대만한 모습을 보이면 하차 없이 내쳤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현대 직장 생활에 비유하면 제일 밑에 사원이나 알바들에겐 더없이 좋은 보스이지만 중간 관리자들한텐 최악의 감시자이자 보스로 불렸을 거라 하죠. 이렇게 노부나가는 당시 파격적인 외국과의 무역과 정치력으로 더 좋고 넓은 땅을 물려받은 각지의 다이묘들을 제치고 천하인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부나가의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막판엔 자신의 부하였던 아케치 미스히데에게 배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노부나가의 측근인 가시님에도 노부나가가 언제 자신을 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국 미스히데는 혼노지의 변을 일으켰고 노부나가는 이로 인해 천국 통일을 바로 코앞에 두고 실패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 불과 49이었다고 하죠. 자신은 실패했지만 노부나가 덕에 전국 통일의 기틀을 부활은 닦아놨다고 하죠. 삼성에서도 기존의 틀을 깨는 이런 노부나가의 혁신과 창조적인 사고를 배우려 노부나가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대몽의 저자 스모토요 씨를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 초청해 특별 강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 가장 진취적인 남자였던 게 이 히데요시입니다. 노부나가가 동수저라면 히데요시는 흑수저도 못됐죠.
이 흙수저 성공 스토리로 유명합니다. 스스로 운명을 바꾼 사나이죠. 히데요시는 어릴 때부터 죽도록 가난했는데요. 외모도 볼품없어 사람들이 원숭이라고 놀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데요시는 운명처럼 내 앞을 지나가는 노부나가를 만납니다. 불과 노부나가보다 2살 어린 히데요시는 그 앞에 나타나 드러누웠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죽여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불같은 성격의 노부나가는 히데요시의 절실함을 보았는지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를 시종으로 거두어 그에게 중책을 맡깁니다. 바로 화장실 청소조 변소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상심하고 때려치겠지만 히데요시는 이 화장실 청소를 엄청나게 잘했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 히데요시는 이런 남자였습니다. 뭔가 하나 일을 맡기면 말끔하게 일 처리를 해내는 남자였죠. 한겨울에는 노부나가가 신발을 신었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워야 할 신발이 따뜻해서 의아해했는데요. 알고 보니 히데요시가 주군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따뜻해지게 했다가 노부나가가 외출할 때 내놓았던 것이었죠. 또 산악기로 유명한 자신의 말들이 히데요시에게 관리를 맡겼더니 말이 순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 잘 보는 노부나가도 이런 프로일잘러 히데요시를 알아봤고, 이렇게 점차 히데요시는 노부나가 아래 입지를 다지며 성장해 나중엔 성까지 하사받게 되죠. 그리고 이후엔 본노지의 변으로 노부나가가 죽자 그의 뒤를 이어 전국시대를 종결시키고 전국 통일을 이룩한 인물까지 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선 썩을 놈입니다. 이 히데요시가 자신의 위협이 되는 다이노들을 꼬드겨 군사력을 해외로 향하게 하고 하는 김에 저 대륙 명나라도 침략하겠다고 일으킨 게 그 임진왜란이었으니까요. 참을 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이에야스는 인내와 끈기의 화신이었습니다. 나름 출신은 금수저로 영주의 아들이었지만 볼모로 잡혀가서 인질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죠. 이때부터 인내를 배웠나 봅니다. 그렇게 노부나가와 히데요시 밑에서 3인자로 조심조심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첩자와 내통한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의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 그의 아내와 아들을 할복시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에야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아내와 아들까지 할복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기준에선 어처구니 없지만 그게 가능하고 당연했던 게 이 전국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을 하고 나서도 2인자인 이에야스가 더 커지는 게 두려워 그를 저 멀리 당시 외곽이었던 지금의 도쿄죠 에도로 보내버립니다. 지금이야 일본의 수도지만 당시엔 그냥 늪지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내력 대마왕 이에야스는 에도에 도착해 보란듯이 그곳을 부흥시킵니다. 그렇게 또 조용히 인내를 갖고 세력을 키워나가던 찰나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조선과의 임진왜란은 7년간의 전쟁이 그대로 종료되게 됐고, 전쟁 실패로 인해 일본은 2개의 파벌로 나뉘어 양쪽은 극한으로 대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00년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라죠. 세키가하라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은 히데요시 가문을 대표했던 실력자 이시다 미스나리가 이끄는 서군을 맞아 불리한 전세에서도 정치력으로 배신을 이끌어내며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1603년 노부나가와 히데요시는 될 수 없었던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엔딩 요정이 된 것이었죠. 일본 교과서엔 호도토기스, 즉 울지 않는 두견새야 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두견새의 노랫소리가 듣고 싶은데 이 두견새가 울지를 않는다.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 너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상남자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야겠지요 라고 했고, 꾀돌이 히데요시는 맛있는 먹이도 쳐서 달래도 보고 그게 안되면 협박도 하고 해서 울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고, 신중한 남자 이에야스는 기다려야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울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3인 3색입니다. 카리스마와 혁신을 가진 오다 노부나가, 임기응변과 꾀를 가진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인내와 끈기의 상징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사실 리더십이란 정답이란 게 없죠. 앞으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리더십은 바뀌고 시대를 이끌지 않을까 합니다.